자, 오늘은 개념편하고 유형편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수업 잘 듣고 노트 정리해 놓은 거 가지고 확인 한 번 더 하고 집에서 노트 필기 하는 것만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예. 주말이긴 하지만 첫날이니까 조금 가볍게 가도 되겠지? 네. 괜찮아? 선이 안 괜찮지? 네?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네. 아니야? 괜찮아요. 주아 괜찮아? 하주아 씨? 문제 없어? 좀 편하게 가도 돼? 알겠어. 왜 이러는 거야? 자,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 책에 어디 있는 내용 얘기할 거냐면 8쪽 있죠, 8쪽. 8쪽에 보면은 유리수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소수의 분류라는 얘기 나와 있죠. 요거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시면 11쪽에 나와 있어요. 유한소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분수 나오고 한 장을 또 넘기면 뭐 순환소수라는 얘기 나오고 13쪽을 또 가면은 유리수와 소수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얘기를 좀 다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몇 가지 공식들에 대한 얘기를 해서 1단원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부터 얘기를 하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수체계에 대한 얘기만 하자. 이 수체계를 선생님이 매번 수업할 때마다 매 첫 시간, 1학기 첫 시간에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까먹어. 매번 할 때마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매번 들었던 내용들이 겹치기는 할 거야. 근데 들으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기억을 떠올려 보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자, 오늘은 조금 범위를 좀 넓혀 볼 거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숫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넘어왔었던 숫자들까지 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가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등장을 하게 되는 숫자 체계는 뭐가 있냐면 복소수라고 부르는 숫자 체계가 있어. 복소수. 얘는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복소수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생긴 형태의 숫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써져 있지? 여기 B 그 다음 아이. 영어 이거 몰라요? I 아이. 그렇게 아이. 아이예요? 아이. 이렇게 안 써서. 그게 안 시기체. 필기체 쓸 줄 몰라?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그래서 필기체로 I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긴 숫자가 우리가 복소수라는 형태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소수라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면 되는데 현재 존재하는 모든 숫자 체계를 총망라해서 한꺼번에 묶어놓은 게 바로 복소수예요. 예를 들어볼까? 우리 초등학생이라는 분류 범주가 있죠. 그거보다 더 큰 범위가 있을까? 학생이라는 범위를 좀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지? 그럼 그거보다 더 큰 범위로 확장을 시킨다면? 그렇지. 그거보다 더 크게 확장을 시킨다면? 동물? 그래, 동물까지 확장을 해보자. 동물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동물에서 더 확장을 시키면? 생물? 좋아, 생물. 그 다음 또 확장을 더 시키면? 행성에서 사는 무언가? 그래, 그걸까지 확장. 그럼 우주에 사는 무언가로 또 확장이 됐어. 거기서 또 확장이 되면?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지? 그렇게 더 이상 확장이 현재 우리의 지식 수준 안에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숫자 체계의 가장 큰 범위를 복소수라고 불러. 즉,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숫자들은 다 복소수 안에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복소수라고 부르는 애를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숫자 하나랑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복소수랑 묶어서 배우는 숫자 하나로 나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숫자는 실수라고 부르는 숫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허수라는 숫자, 이렇게 두 가지 숫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실수, 뭘까? 실제로 존재하는. 그렇지. 실제로 존재하는 수. 기억하고 있네? 실제로 존재하는 수. 이것을 우리가 실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허수는 뭘까? 그렇지. 실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그 말은 뭐야? 허구.
허구라고 하면 또 단어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잖아. 상상 속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상 속의 수. 현재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상상 속의 수. 그럼 상상하다라는 단어가 뭐지? 아니, 영어로. 미안해. 상상하다. imagine. 맞죠? 맞냐? 맞지? 그래. imagine. 그래서 허수라고 부르는 건 숫자. 상상하다라는 단어와 숫자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야. 숫자는 영어로 뭐지? 넘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숫자다 해서 imaginary number라고 불러. 확인돼요? 그러면 그 imaginary number의 제일 앞 글자 스펠링이 뭐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i라고 부르는 애 보이지? 이게 바로 상상 속의 숫자라는 imaginary number의 약자를 따온 i야. 그래서 이 i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허수를 표현하는 허수의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선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지? 근데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숫자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 단위로 i라는 단어를 쓴다는 얘기야. 확인됐죠? 그래서 이 i라는 단어에 대한 사용처는 가장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 어떤 수 내가 모르는 숫자를 제곱했어. 내가 모르는 숫자를 제곱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가능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곱을 한다라는 의미가 돼버리면 부호도 곱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호가 있었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기는 해. 근데 제곱을 했다라는 얘기는 같은 부호를 두 번 곱해야 되잖아. 같은 부호를 두 번 곱한다는 얘기는 플러스끼리 곱하거나 마이너스끼리 곱한다는 얘기지. 플러스끼리 곱하면 뭐가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곱해도? 플러스. 맞냐? 플러스. 그럼 결국 마이너스가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 수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안 되는 게 맞잖아. 우리 지금 지식 수준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멍청해서다. 분명히 존재할 건데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걸 거야. 라고 상상을 한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된 숫자가 바로 허수야. 그래서 얘를 쓰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지? 그때 그 x라는 녀석을 뭘로 표현하기로 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기로 했어. 근데 요거까지는 그냥 몰라도 돼. 요게 뭔지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걸 위해서 상상을 하다 보니 허수라는 애가 만들어졌어.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본격적으로 배울 거니까.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실수라는 얘기로 돌아가 보자.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라고 얘기를 했지? 그랬을 때 이 실수를 우리는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눠. 어떻게 나누느냐? 중학교 2학년 현재 과정에서 배우는 하나의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추가로 배우게 되는 숫자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숫자로 나누게 될 거냐?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등장하는 유리수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등장하는 무리수라는 숫자로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확인됐니? 자, 그럼 유리수에 대한 얘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도 우리가 이미 했었어. 유리수의 뜻 뭐라고 그랬지? 아닌데? A분의 B인데? 뭐 그거나 상관은 없지. A분의 B 끝이야? 그러면 괄호 열고 단 A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고 또 A와 B는 정수 또 약분이 더 이상 되면 돼 안 돼? 그럼 둘 사이에 최대 공약수가 1만 있는 관계 뭐라고 불러?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의 관계 뭐야? 뭐야? 서로 수? 서로 수라고 한 거야? 젠장. 서로 소 관계잖아. 서로 소. 자, 그럼 다시 서로 소. 우진아 뭐라고? 서로소. 무슨 뜻이라고? 최대 공약수가 1인 두수의 관계. 그렇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분이 더 이상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약분이 안 돼. 쉽게 생각하면 약분이 안 되는 걸 뭐라고 불러? 서로소. 아이. 아. 두 수가 약분이 더 안 돼. 예. 서로소. 예.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두 수 사이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죠? 1학년 1학기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어디 가서 넌 참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유리수라는 녀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럼 반대로 이제 무리수라고 부르는 애는 어떤 숫자를 무리수라고 부르면 될까? 그래, 쉽게 생각하면 유리수가 아닌 숫자들이야. 유리수가 아닌 수. 이렇게 불러.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뭘로 들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생긴 기호를 얘기해. 뭐라고 읽어야 되지? 파이. 그래, 파이. 이거 뭐지? 그래, 원주율. 원주율을 우리가 대표적인 무리수로 취급을 지금 현재로서는 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무리수에 대한 얘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거니 지금 당장은 그냥 무리수라는 게 존재한다 정도로만 기억하고 가면 되겠죠? 우리는 다시 유리수로 돌아가서 이 유리수라는 녀석을 다시 크게 두 개로 쪼개볼 거야. 어떻게 쪼개지냐?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배웠었던 숫자 하나랑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우리는 추가로 더 배워줘야 될 숫자 하나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숫자 뭐가 있을까? 그래, 여기 정수야.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배우는 숫자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라고 우리는 분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수의 뜻만 알면 그거 아닌 애들이 얘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정수의 뜻, 뭘 보고 정수라고 부를까? 뭐라고? 1분의 A라는 형태의 수. 뭐야? 즉 쉽게 말하면 어떤 숫자라고 보면 될까? 쉽게 말하면 자연수라고 하기에는 마이너스 때문에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분모가 뭐 있는데? 1인 분수들 전체를 다 정수다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물론 그랬을 때 이 정수를 우리는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 어떻게 나눴지? 양의 정수, 기준수 0, 음의 정수 세 개로 나눴지. 그리고 다시 그 자연수를 또 어떻게 나눴어? 자연수를 크게 세 개로 또 나누잖아. 1과 소수와 합성수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눴잖아.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파고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1학년 1학기 때 본인이 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 기억 안 난다. 지금 얘기해. 그러면 써줄게. 손들어. 괜찮아. 뭐 모른다고 해서 뭐 여기서 갑자기 송호진이 갑자기 형 그런 것도 몰라? 하면서 막 덤비면 때리면 되잖아. 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따로 얘기하는 거 없으니까. 만약에라도 추후에 따로 궁금하면 얘기해. 그 뒤로도 써놓은 거 영상 따로 촬영해 놓은 거 옛날 거 있거든? 그거 보여줄 테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정수라는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오늘에서는 크게 살펴보지는 않을 거야. 그럼 결국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라는 거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수라는 숫자, 분수의 형태로 쓸 수 있는 숫자였잖아. 맞지? 얘 중에서 분모가 1인 애들은 다 정수라고 불렀었지? 근데 분모가 1이 아닌 애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뭐 2분의 1, 뭐 3분의 2, 뭐 5분의 7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쉽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구분하고 싶어. 어떤 판단 하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래, 약분을 다 했을 때 분모가 1이 돼버리면 정수라고 분류를 해버리면 될 것이고 분모가 1이 안 돼버리게 되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구나. 그럼 분모가 1이 안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분수들 있지? 그리고 소수들 있지? 그것들 전체를 전부 다 우리는 그냥 정수가 아닌 유리수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됐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1.5라는 하나의 소수가 있어. 이거 정수일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까? 그래, 정수가 아니겠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맞죠? 그러면 1.0은
그래, 얘는 소수점 밑에 숫자가 0이니까 생략이 가능하겠지? 이런 애들은 정수라고 부르면 되는 거지. 왜 이래? 전설이 없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좀 남들 다 다른 친구들 다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물어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냐면 어떤 친구한테 1.5 곱하기 1.0을 했더니 얼마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1.0이 1.5 곱하기 1.0 하면 누군가는 1.5라고 얘기를 했고 누군가는 0.15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이 한바탕 했어. 뭘까? 뭐 같아? 친구는 아니겠지? 뭐가요? 아니야, 됐어. 집중하라 그랬지 내가. 잘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정수간의 유리수는 그냥 분수와 소수라는 얘기까지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분수라고 부르는 애들 있지? 얘는 이미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많이 해봤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잠깐 놓아주자. 그럼 누구를 살필 거냐? 바로 이 소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수라고 부르는 애들은 뭐겠어? 유리수겠지. 확인돼요? 유리수겠지. 근데 그 소수라는 녀석을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분수를 가지고 소수로 바꾸는 거를 막 해봤었잖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소수로 바꾸고 싶어. 그럼 그냥 0.5 끝났잖아. 근데 3분의 1을 소수로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끝이 안 나고 0.33333333 하면서 계속 나오지. 맞아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소수라는 녀석은 형태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질 거라는 얘기야. 두 가지의 형태.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유리수 밑에 우리가 소수라고 부르는 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지게 될 건데 그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0.5라고 돼 있는 애 혹은 0.3333 하고 가는 애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등장을 할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두 가지 형태의 차이점이 뭘까? 0.5와 0.3333의 차이. 끝나냐? 그렇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0.5는 소수점 밑에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우리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몇 개 있지? 한 개. 그래, 셀 수 있잖아. 근데 0.33333 하고 가는 애는 소수점 밑에 숫자가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 숫자를 셀 수 있어. 개수가 유한하다라고 얘기를 해. 셀 수 없을 땐 개수가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해. 확인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지금부터 유한소수라고 부르는 것과 다시 무한소수라고 부르는 걸로 소수들을 나눈다는 얘기야. 확인됐어요? 그럼 유한소수는 다시 말하지만 뭐야? 소수점 밑에 숫자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애들. 즉 나누어 떨어지는 게 되겠지. 근데 무한소수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들. 확인돼요? 자, 그랬을 때 이 무한소수라는 녀석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애들 끝으로 계속 이어지는 애들이잖아. 얘가 또 잘 살펴봤더니 다시 두 가지 형태를 가지더라는 거야. 무한소수가 두 가지로 어떻게 될 거냐? 0.333333 하고 가는 애가 있어. 얘는 누가 반복돼? 3이 계속 반복되지. 자, 이번에 잘 들어봐. 0.175 175 175 175 175 175 175 계속 나갈 거야. 누가 반복돼? 그래, 175가 반복되지. 그럼 이번에 이렇게 0.14 15 78 64 12 34 5 6 7 2 어쩌고저쩌고 가. 누가 반복돼? 기억이 안 나. 혹은 반복되는 게 없을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를 통해서 다시 무한한 소수를 둘로 나눈다는 얘기야. 어떻게 될 거냐? 일정한 규칙하에 숫자가 반복돼서 나올 거냐? 아니면 무작위로 나올 거냐? 확인돼요? 그럼 일정한 규칙하에 반복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게 내 눈에 보여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찾을 수 있는 애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 뭐라고 붙였느냐? 순환소수라고. 그리고 반복되는 애가 없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을 순환을 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 이 소수라는 녀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면서 얘네들에 대한 특징들까지를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2학년 1학기 1단원의 목표야. 확인돼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색다른 해석을 지금부터 해볼 거야. 선생님 어렸을 때는 유리수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알아? 나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아니, 선생님들이 이랬어. 이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유교적인 사상이 조금 강하잖아. 그래서 집에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제사 지내는 게 거의 모든 집이 일상시 됐었고, 선생님 어렸을 때는 거의 모든 집들이 다 제사를 지냈었거든. 그런 식으로 유교 문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일상생활에 침투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유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좀 흥행했었던 학파들이 성리학이라는 학파가 있었거든.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이 항상 그랬어.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리수와 무리수는 그때부터 존재를 했어. 그 옛날부터 분류를 해서 써먹고 있었어. 그랬을 때 유리수는 뭐라고 불렀느냐? 이치에 맞는 수라고 얘기를 했어. 무리수는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이치가 뭔가요? 그랬더니 성리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치 하면서 막 선생님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다 개소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유리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유라는 녀석은 있다라는 뜻이야. 리라는 녀석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치라고 해석을 했던 거거든. 이치할 때 그 한문을 써서 리자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에 와서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계산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 계산한다. 그러면 유리수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는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어? 그렇지. 계산이 가능한 숫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 확인돼요? 즉 유리수는 지금부터 뭐라고 보면 돼? 계산이 가능한 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리수는 뭐라고 보면 돼? 계산이 불가능한 수라고 생각하게 되겠지? 근데 그 말은 또 틀려. 그 말은 틀려. 무리수도 계산이 가능해. 실제로 무리수에 대한 계산을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울 거야. 그러면 무리수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산이 가능하긴 할 거거든? 근데 특정한 도구가 필요해. 즉 유리수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웠었잖아? 거기서 배웠던 규칙을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 근데 무리수는 특정한 도구를 동원해야 돼. 야, 계산기도 결국에는 사칙 연산이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무리수는 계산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사칙 연산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도구, 수학에서는 도구를 보통 기호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특정 기호에 대한 연산을 배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무리수는 계산이 가능하긴 하지만 특정한 기호들을 가지고 그 기호로 계산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즉 특정한 기호들이 필요하냐, 하지 않냐, 하냐로 나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썼던 원주율 있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 원주율을 3으로 한다. 원주율을 3.1로 한다. 원주율을 뭐 3.14로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봤었지? 근데 실제로는 원주율이 3이 아니고 3.1도 아니잖아. 3.14, 159에서 뭐 계속 가잖아. 맞지? 그걸로는 실제로 끝이 안 나니까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 들어와서는 파이라는 문자라는 이 파이라는 기호로 대체해서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호로 대체해서 계산을 하는 것들이 바로 무리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들이야. 확인됐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부르는 애는 3이 계속 반복되잖아. 우리가 규칙 3이라는 숫자가 반복된다라는 규칙을 알고 있으니 실제로 계산이 가능하겠지?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예를 들면 파이를 바로 예를 들어도 상관없겠다. 규칙을 못 찾으니까. 맞지? 파이는 실제로 계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기호로 대체를 한다 그랬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 보이는 이 소수라는 녀석이 유한소수, 그냥 계산 가능하잖아요. 순환소수, 그냥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규칙이 있으니까.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기호로 대체해야만 계산이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나누게 되겠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소수라는 녀석을 크게 우리는 다시 둘로 나눠. 무한소수를 이렇게 반으로 쪼갠단 말이야. 확인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유한소수와 여기 있는 이 순한소수는 도구 없이 계산이 가능한 유리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여기 보이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보이지? 얘는 그냥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무리수로 분류해서 부르게 될 거예요 라고 소수 자체도 분류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의문이 들지 않아? 특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애들을 순환소수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갑자기 순환이라는 용어가 왜 튀어나왔을까? 특정한 숫자가 반복되는 애. 좀 더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용어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순환소수라고 불렀잖아. 왜 그랬을까? 그냥이라기보다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우리가 이 순환소수라고 예를 들 수 있는 애가 0.3333 하고 가는 애가 있었지? 얘 누가 반복되는 거였어? 그래, 이 3이라는 숫자 하나가 계속 꾸준하게 반복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이 3이라는 반복되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특정한 부분이 반복되지. 음악에서는 특정 부분 뭐라고 부르지 우리 보통? 몰라요. 음악에서 한 부분. 몰라요. 마디. 아. 그럼 반복되는 마디잖아. 예. 반복 마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지? 그래서 반복된다는 의미를 순환이라는 단어로 고친 거야. 그래서 순환하는 부분, 순환 마디라는 이름으로 불렀어. 한국어 번역을 했더니 순환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한 거야. 그러면 결국 순환마디, 순환마디가 존재하는 소수, 그러니까 순환소수, 이렇게까지 이름이 들어가 버린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볼 판은 유리수라는 부분 안에서 특히나 소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다. 그래서 그 소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끝이 있냐 없냐로 나누게 될 건데, 무한소수는 규칙하에 숫자가 나올 거냐 규칙 없이 나올 거냐, 즉 순환하는 마디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해서 우리는 이 순환하는 마디가 있는 애들, 즉 순환소수랑 끝이 있는 애들 유한소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책에다가 조금 표시를 할 거거든. 8쪽 한번 잠깐 볼래? 졸려. 어떻게 해줄까? 좀 소리도 지르고 앞에서 좀 리액션 좀 해줄까? 졸리지 않게? 자, 8쪽에 보시면 유리수 1하고 진하게 유리수라고 써져 있고 괄호 1번에 유리수 보이죠? 거기 보면 분수 B분의 A, A, B는 정수, B는 0이 아니다,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밑줄 하나 치고 밑에다가 아예 적어놔. 뭘 또 같이 적을 거냐면 A와 B가 서로소라는 내용까지 같이 적어주세요. 실제로 정서라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서로소라는 내용도 많이 중요한 거니까 꼭 적어놔. 체크됐습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는 유리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얘는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장은 못 외우더라도 계속 눈으로 쳐다봐. 한 대여섯 번 보다 보면 하루에 한 번씩 한 5, 6일 정도 보면 외워질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옆으로 넘어와서 9쪽으로 가볼 거거든요. 9쪽에 보면은 순환소수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써져 있죠?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일정한 숫자의 배열 보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괄호로 좀 묶어둘래? 이렇게 괄호로 일정한 숫자의 배열을 괄호로 묶었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적어놓자. 일정한 숫자의 배열 뭐라고 부른다고? 순환. 그래, 순환마디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뭐야? 너 오늘 5분 남아. 아 예. 지금 전화도 받는 거야? 아, 예 하면서? 이거 안 하는데. 응, 해놨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밑줄을 치자.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되는 소수. 그렇게만 딱 기억하면 돼. 그게 바로 순환소수라는 단어의 뜻이야. 밑줄 쳤어? 잘했어.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운 순환소수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뒤로 한참을 넘어가서 13쪽까지 올 거야. 맞죠? 7번에 보면 하얀색으로 네모칸 쳐져 있는데 보면은 유한소수랑 순환소수에 노란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고 유리수라고 아예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해서 써져 있지? 보이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해서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써져 있지? 그 유리수가 아니다 옆에다가 우리는 한마디로 적을 수 있을 거야. 뭐라고 적으면 될까? 그래, 무리수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무리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무리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왜 안 하냐? 중3 때 배운다고 그랬지? 그래서 사용을 안 해서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놓은 건데 유리수가 아닌 수 우리 얘기했었잖아. 무리수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같이 무리수로 기억을 해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무리수라고 적어놓고 그 하얀색 네모칸 쳐져 있는 데를 별표를 쳐놔.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핵심이야. 그 별표 친 내용이. 거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딱 3개 한 거야. 지금 숫자 체계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데군데 막 흩어져 있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다 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은 개념편에 있는 필수 문제들 있지? 그거 선생님이랑 같이 말로 풀어보고 그거까지만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자. 알겠죠? 자, 그럼 필수 문제 9번으로 갈 거야, 나는. 9번 보세요. 13쪽에 9번입니다. 자, 보면은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지금부터 맞는 건 동그라미를 칠 거고 틀린 거는 옳게 고칠 거야. 하나씩 해보자. 기억. 모든 유한소수는 유리수다. 유한소수가 뭐였지? 끝이 있는 애들. 소수점 아래 숫자를 셀 수 있는 애들. 유한소수잖아. 맞지? 걔는 유리수다. 맞아, 틀려?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억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니은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순환소수가 아닌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틀려? 맞지?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자, 그럼 또 밑줄 쳐. 순환소수가 아닌 것에다가 밑줄. 순환소수가 아닌 거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그래, 뭐라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맞죠? 그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슨 숫자라 그랬지? 무리수라 그랬지? 무리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지? 파이.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순환소수가 아닌 것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 되겠죠.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는 거야? 아, 순환소수가 아닌 것에다가 지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적어놓고 있었던 거야? 아, 오케이, 좋아. 자, 니은까지 해결됐죠? 자, 디귿으로 갑시다.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지? 아니, 지우야, 맞아, 틀려? 이게 고민할 문제냐? 주시어가 맞아, 틀려? 수업을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 이 정도면. 아민아, 예? 맞아, 틀려? 네, 맞아요. 순환. 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를 묶어서 결국엔 뭐라고? 유리수. 이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 말을 바꿨어. 순환소수는 유리수래. 맞아, 틀려, 그럼? 맞잖아. 이게 고민할 문제냐고. 자, 리을. 모든 무한소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맞아요? 모든 무한소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자, 무한소수는 두 종류로 나눈다 그랬지? 뭘로?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맞죠?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돼, 안 돼? 즉,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지?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파이 유리수야? 아니지. 그러니까 무리수잖아. 그러니까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다. 맞아, 틀려? 틀리지. 왜? 무한소수를 우리는 둘로 나눴잖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순환소수는 유리수로 분류를 할 거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네. 확인돼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 체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볼 거냐면요. 9쪽으로 오실 거예요. 9쪽에 필수 문제 2번이 보이시죠?
2번에서 우리는 순환마디를 구하고 순환소수를 간단히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간단히 나타내는 거 나 아직 안 가르쳐줬어, 맞지? 네. 그러니까 순환마디만 찾을 거야. 예. 자, 순환마디가 뭘 보고 순환마디라 그랬니, 효림아? 순환마디가. 그렇지. 소수점 아래에서 반복되는 애들. 반복되는 숫자. 그게 순환마디라 그랬잖아. 그럼 자, 지호야. 필수 문제 2번의 첫 번째. 누가 반복돼? 그러면 순환마디가 뭐야? 그래, 순환마디만 적어놔. 순환소수로 표현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미녀봐, 뭐가 반복돼? 그래, 그럼 순환마디는 뭐야? 19라고 읽으면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19 아니잖아요. 야, 1, 9라고 써져 있으면 그냥 19 하면 안 되냐고. 아, 뒤에 소수는 예? 뭐라는 거야. 지금 말하는 게 전달이 잘 안 되는데, 맞아. 이거 19라고 읽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소수점 아래지. 0.15745 이렇게 안 읽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에 있는 애들을 읽을 때는, 물론 순환마디만 따로 빼서 19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1, 9라고 꼭 읽어주셔야 돼요. 네. 이해 못했지? 됐어? 꼭 그렇게 읽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시어가 누가 반복되니? 그렇지. 3, 5가 되겠죠. 자, 네 번째. 서연아? 네. 뭐가 반복되니? 2, 4, 5요. 야, 앞에 5까지 해서 5, 2, 4가 반복된다고 하면 안 돼? 네? 얘 보면은 5.245, 5.24, 524, 524, 524 하고 가잖아. 네. 그럼 524가 반복된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이해 못한 안민협을 위해서 써주면 5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 맞지? 그랬더니 서연이가 지금 얘기를 한 바는 뭐냐면 요게 반복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내가 얘기를 하는 바는 이거야. 야, 앞에 보니까 5, 2, 4, 5, 2, 4에서 소수점 위에 있는 얘부터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구 말이 맞을까? 선생님 말이 맞죠? 서연이 말이 맞아? 이유는? 소수점 아래. 그렇지. 순환마디가 아까 뭐라 그랬어? 소수점 아래에서 반복되는 애들 찾아야 된다 그랬지? 근데 내가 말한 대로 가면은 여기는 5는 소수점보다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순환마디를 찾을 때 얘를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순환마디를 뭘로 보면 돼? 2, 4, 5라고 보는 게 맞겠지. 확인됐습니까? 네. 이런 실수들 하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바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해본 바야. 어렵니? 사실 안 어렵지? 할만하지? 첫 단어는 할만해 원래. 할만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이 유한소수를 나타낼 수 있는 분수 4번하고 5번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그리고 6번 2 이렇게까지 해서 3개를 해야 되거든. 여기서 이제 산수 못하는 인간들 힘들어. 여기서 그래서 요거 할 때 이제 산수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니야. 선생님 공식화 시켜서 공식으로 만들어 줄게. 계산하는 방법들. 그래서 공식을 외워서 거기다가 숫자 차근차근 하나씩 계산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자. 오늘은 수책에 대한 얘기만 한다 그랬어. 가장 큰 숫자 체계는 복소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라고 했죠. 실제로 중요한 건 복소수가 다시 실수와 허수로 나뉘게 됐을 때 실수들 중에서 유리수와 무리수 나뉘게 될 것이고 이 유리수라는 부분이 어떻게 생기는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다시 유리수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눴을 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 중에 소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소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었고 그 무한소수는 순환을 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로 분류가 될 것이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로 분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소수는 그냥 오늘 용어 정도만 확인을 하고 갔고 실제로 순환소수가 왜 순환소수로 불리는지
순환마디라는 녀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환마디를 찾아보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해봤어. 확인되시죠? 그럼 요 정도까지는 오늘 여러분들 하는데 크게 문제 없겠지? 할 수 있겠지? 믿어도 되는 거지? 그래, 요렇게까지만 할 거고, 오늘 교재 내에서 개념편과 유형편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는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이번 우리 강의 노트 새로 만들어서 학교 노트들 중에 좀 너무 막 한두 장 남은 거 이런 건 안 돼. 그렇다고 막 이렇게 스프링돼 있는 여러분들 연습장들 막 이런 거 있잖아. 비싼 돈 주고 사지 마. 강의 노트 그냥 학교에서 쓰는 무제 노트들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줄만 쳐져 있는 노트들.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노트 있지? 그런 정도 노트. 초등학교 때 쓰는 노트도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필기만 할 수 있는 노트면 되니까 거기다가 오늘 수업한 내용들 같이 한번 필기해서 본인들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고 또 숙제를 아예 안 내면 또 뭐하니까 정리하고 3번 읽어봐. 그거 숙제로 하자. 그럼 3번 읽어보면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날 거니까 다음 시간에 와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못하면 안미답이 5분씩 남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 있어야 돼. 우리 10분간 질문 받아야 되거든. 질문 받고 끝낼 거거든. 그럼 10분 동안 이렇게 침묵 속에서 가만히 있다 가기라고? 너무하잖아. 싫어. 무슨 첫날부터 조기 퇴근이야.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왜? 뭐 말을 해. 궁금한 거. 그럼 또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돼? 했던 얘기 또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생님 아까 전화번호 적어줬지? 그 전화번호 적어준 게 니네 필요한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 만약에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을 내가 깜빡하고 못했어. 혹은 질문하기 뭔가 좀 창피해. 사실 창피할 필요가 없거든? 학원은 배우러 오는 텐데? 그걸 가지고 창피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혹시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이건 좀 그렇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 그럼 내가 뭐 답변해 줄 수 있는 거면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물론 니네가 보내자마자 바로 확인하고 보내지는 못해. 수업하고 나도 개인적인 일정 뭐 치르다 보면은 답장이 좀 늦어질 수는 있거든? 근데 보내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그냥 핸드폰 붙잡고 선생님 언제 보내는 거야 하지 말고 니네 할 일 해. 그러면 되니까. 그러면 답장 그 안에는 갈 거야. 적어도 하루를 넘기진 않겠지. 한 3-4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용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할 말이 없잖아. 궁금한 거 뭐 없어? 하고 싶은 말 뭐 없어? 없어요. 만들어. 만들어봐 빨리. 만들어봐. 어쨌든 오늘 우리 수업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이렇게 내가 혼자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정리 다 하고 나면 책에 있는 문제들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볼 건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들 막 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책에다가 그냥 정답 표시하고 막 체크하고 넘어가고 있지. 해도 상관없어. 해도 상관없는데 숙제할 때 만약에 풀었던 문제가 숙제 범위에 끼잖아? 노트에다 그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봐. 그리고 풀 때 혹시나 하는 얘기인데 노트에다가 문제 풀으라고 시키면 이런 친구들이 보통 한 명씩 꼭 있거든? 문제를 여기다 다 쓴다? 그럴 필요 있을까? 절대 쓰지 마. 그냥 풀이 과정만 쓰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가나다라 기억 랜디그를 고르는 거 있었지? 그러면 기억 맞았잖아. 그럼 맞았으면 동그라미. 니은 맞았잖아. 동그라미. 근데 동그라미 치는 거조차 귀찮아. 하지 마. 근데 지금 틀린 게 누구야? 리을 하나 틀렸었잖아. 리을 하나 틀렸지? 그럼 틀렸으면 리을만 옳게 고쳐놓으면 돼. 니네가 생각했을 때 이 말이 어떻게 바뀌면 옳게 바뀐다. 혹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전에 우리 문제 풀 때 리을에서 뭐였지? 무한소수는 다 유리수다. 이거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무한소수는 전부 다 유리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면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그냥 적어놓고 그게 바로 풀이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지식들을 하나하나 옳다 그르다를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풀이과정을 쓰는 이유는 그거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시험 보게 됐을 때 서술형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만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참고해 두고 한번 서술형 문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한번 해보세요. 확인되셨죠? 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지? 그래? 그럼 5분간 숨도 쉬지 마. 조용히 있다 가자.